저는 박진희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시누이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남편보다 8살 어렸어요. 시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낳은 막내딸이었죠. 처음 시댁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미선이는 25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제게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나 언니 생긴 거 너무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죠. 저는 외동으로 자랐거든요. 동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여동생이 생긴 거예요. 미선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방에 놀러 와서 수다도 떨고 옷도 같이 입어보고 그랬죠.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이를 정말 귀하게 키우셨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죠. 설거지도 안 했고 빨래도 안 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그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딸은 고생 안 하고 시집 가야 해. 미선이는 대학도 나왔지만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까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온 후부터 설거지는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미선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25이면 아직 애기죠. 저도 동생 생긴 것처럼 기뻤고요. 미선이가 제 방에 놀러 와서 물었어요. 언니, 오빠랑 사귈 때 어땠어? 순진하게 웃으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선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정말 동생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가 제게 말했죠. 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오빠가 언니한테 시키래.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미선이 방 청소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미선이가 또 그러네. 근데 한 번만 해줘. 얘가 막내라서 그래. 그 후로 미선이는 자주 그랬습니다. 언니, 내 옷 좀 다려줘. 오빠가 괜찮대. 언니, 이거 좀 해줘. 오빠한테 물어봤어. 뭘 시킬 때마다 오빠 이름을 들먹였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죠. 한 번만 해줘. 미선이가 막내라서 응석이 좀 심해.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죠. 미선이는요? 늦잠 잤어요. 식사 시간 되면 나타났죠. 예쁘게 화장하고 새 옷 입고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수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거지 시작할 때쯤 일어났어요. 언니 수고했어. 처음엔 귀여웠어요. 동생이 응석 부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미선이가 30이 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똑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밥만 먹고 사라졌어요. 언니 수고했어. 그 말만 남기고 갔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미선이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형편이 괜찮았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차도 좋은 걸 몰았죠. 명절 때 오면 비싼 옷 입고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밥만 먹고 쏙 빠졌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을 정말 아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니까요. 미선이는 내가 챙겨줘야 해.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선이는 나밖에 없어.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선이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언니,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사이가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딸 수진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8살이었죠. 미선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수진이 결혼해. 날짜 잡았어.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축하해.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체면 세워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미선이구나. 내가 잘해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미선이도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씨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왔습니다. 미선이도 왔어요. 남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미선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수진이 정말 예쁘다. 축하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내가 체면 세워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식이 시작됐어요. 딸이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눈물이 났죠. 28회를 키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죠. 모든 게 끝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딸 부부도 신혼여행을 떠났죠. 저는 예식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고요. 축의금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객 명단과 금액을 확인했죠. 그때였어요. 신우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미선. 그 옆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죠. 분명히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만 원이라니. 강남에 아파트 사는 미선이가요. 차도 좋은 거 모는 미선이가요. 제 딸 결혼식에 5만 원을 냈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면 세워줄게라던 그 말은 뭐였을까요? 남편이 장부를 가져가서 봤어요. 미선이 이름을 확인했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이가 왜 이렇게 적게 냈어?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봤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5만 원. 그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결혼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미선이 시집 보낼 때가 됐어.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오빠가 챙겨줘야지 동생인데.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선이 혼수 내가 다 해주고 싶어. 하나뿐인 여동생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죠.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우리 집 마련하려고 모아둔 적금 있잖아. 그거 좀 써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적금은 우리가 5년 동안 모은 거였어요. 매달 30만 원씩 넣었죠. 아이들 분유값 아끼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입고 지냈어요. 그렇게 아껴서 모은 게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미선이 혼수에 쓴다고요. 우리 집 마련할 돈을요. 반대하고 싶었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인 내가 못해주면 미선이가 섭섭해할 거야. 부모님도 나한테 기대하시고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했죠. 여보, 미안해. 나중에 꼭 보상할게. 하지만 그 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깼어요. 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은행 직원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참았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미선이는 호화롭게 시집갔습니다. 이불, 그릇, 가전제품 다 새로 샀어요. 금반지도 여러 돈 사줬죠. 혼수 트럭이 2대나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만족해했어요. 미선이도 좋아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남편을 안으면서 말했어요. 저한테는요? 언니도 고마워.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 마련은 5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다시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매달 30만 원씩요. 하지만 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들었거든요. 결국 전셋집에서 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우리 집이 없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고모 혼수에 돈을 다 썼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냥 곧 살 거야라고만 했죠.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해가 있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방 한 칸만 틀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방에 모여서 지냈죠. 아이들이 추워서 떨었어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저는 이불을 더 덮어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미선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신혼집이었죠.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미선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 오빠가 사준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손에 든 장부를 다시 봤어요. 5만 원. 1,80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미선이는 기억이나 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엎드려서 울었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울지 마. 미선이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이가 착각한 것 같아. 내가 물어볼게. 착각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5만 원이 착각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당시 일이 계속 떠올랐죠. 적금 통장을 깨던 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울었던 날, 아이들한테 장난감 못 사준다고 했을 때 실망하던 얼굴, 추운 겨울 이불 속에서 떨던 아이들, 그리고 미선이가 했던 말들도 떠올랐어요. 언니, 내가 체면 세워줄게. 체면이 5만 원이었나요? 언니, 고마워. 고마움의 대가가 5만 원인가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동생처럼 아꼈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주고 챙겨줬는데요. 그런데 5만 원이라니요. 제 딸 결혼식에 고작 5만 원이라니요. 제 희생이 5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선이한테 전화한 모양이었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너 오늘 얼마 냈어? 5만 원?
왜 그렇게 적게 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끊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앉았죠. 여보, 미선이가 그러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대. 사업이 어렵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형편이 안 좋아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도 알잖아요. 미선이 결혼시킬 때 우리가 뭘 했는지. 미선이 혼수에 우리 적금을 다 깼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선이가 우리 딸한테 준 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미선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미선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5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희생이 그 정도의 가치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5만 원짜리 봉투가 자꾸 눈에 밟혔죠. 식탁 위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남편도 그 봉투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한테라도 이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85이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셨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진이에요. 아, 새아가. 무슨 일이야? 어머님, 수진이 결혼식 잘 끝났어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미선이가 축의금을 5만 원 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차갑게 물었죠. 어머님 살면서 제가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시잖아요. 미선이 결혼할 때 우리 적금까지 깨서 혼수해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애가 그럴 수가 있지. 요즘 사업이 어렵다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조카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는 손윗사람이 돼서 고작 축의금 가지고 트집잡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트집이 아니라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미선이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해해줘야지. 그게 옳게 된 도리 아니야?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만해. 며느리가 참을성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렇게 따지면서 살면 가족이 뭐가 되겠어?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선이 편이었어요.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손윗사람이 보듬어줘야 한다고요? 55세 먹은 사람을 언제까지 애 취급해야 하나요? 거실 식탁에 시누이가 준 봉투가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해지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결혼 준비를 하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혼수 목록을 작성했어요. 역시 오빠가 챙겨주니까 다르네. 시댁 식구들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전세집에서 살았어요. 미선이는 새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미선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언니 수고했어. 나 먼저 갈게. 한 번도 설거지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가치가 이것뿐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희생이 5만 원이라니. 1,80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계산해 보니 360분의 1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다녀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그 봉투만 쥐고 있었죠.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 당신 동생은 내 희생도 내 딸의 새 출발도 겨우 이 정도의 가치로 매긴 거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미선이가 요즘 형편이 안 좋다고 했잖아. 형편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강남 살면서 수입차 모는 사람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이 봉투를 건넨 순간 당신 아내의 가치를 이것뿐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미선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철이 없는 거야. 제가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언제까지 어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미선이도 나이가 55세예요. 우리 애한테는 고모라고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보다 어려서 당신이 이뻐하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손윗사람 역할도 할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집안의 막둥이로 남을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그 말에 일리가 있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이 저 나이 먹도록 철이 없는 건 내 탓도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미선이네 부르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 가족이면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밥만 먹고 쏙 빠지는 사람, 이제 안 봐도 돼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설거지 안 도와준 사람,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결국 동의했어요. 내가 미선이한테 말할게.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한다고? 네. 그동안 제가 참아왔으니까요. 이젠 제가 직접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왔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요. 명절 단절을 선언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선이를 동생처럼 아꼈는데요. 30년의 정이 이까짓 5만 원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가치를 그런 식으로 매긴 사람과는 더 이상 명절을 함께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의 새 출발을 하찮은 금액으로 축하한 사람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비위 맞추지 않고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5월의 밤이었죠. 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응석바지 신우이와는 안녕이었습니다. 명절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미선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아, 나야. 제가 말했어요. 추석 때 말인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가족끼리만 지낼 거야. 너희도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고.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게 무슨... 사실 수진이 결혼식 때 축의금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마음 쓴 거에 비하면 말이야. 미선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그때 저희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알았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는 돈이 있어서 적금 깨서 혼수 마련해줬나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선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난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어요. 동생처럼 아꼈던 미선이한테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선이한테 전화했다며? 명절을 따로 지낸다고? 네,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까지 미선이 동생처럼 챙겨왔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이제 저도 대가 없는 희생을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니 어머니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결국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집 오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제 뜻을 분명히 말한 거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과일과 나물 몇 가지만 장을 봤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던 게 떠올랐어요. 미선이네가 올 거 생각하면서 정성껏 차렸던 밥상들.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만 조용히 차례를 지냈어요. 간단한 상을 차렸습니다. 과일, 나물, 전 몇 가지. 정성은 들였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당신도 수진이 결혼식 때 봉투 열어보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얼마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산더미 같던 설거지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손이 편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명절을 가질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선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는 생활이었죠. 명절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미선이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선이한테 전화 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듣는 미선이 소식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매제 환갑 잔치한대. 다음 달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남편이 환갑이라니 벌써 예순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보고 오라고 해. 당신은?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뭐요? 당신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래. 웃음이 났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초대하기 싫은 게 티가 났어요. 하지만 매제 환갑이니까 남편은 불러야 했겠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도 갈게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매제 환갑인데 가야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정갈한 봉투였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봉투를 접었습니다. 깔끔하게요. 제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남편은 모르게요. 환갑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축의금 얼마 챙겼어? 잘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매제 환갑이니까 당연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챙긴 줄 알았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갑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63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환갑 잔치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환갑 잔치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테이블, 과일과 떡으로 가득한 상, 화려한 꽃꽂이들, 돈을 많이 들인 게 보였어요. 미선이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왔어요? 남편한테만 말했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응, 축하해.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안쪽 테이블에 앉으세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여전히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는 안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가족 테이블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선이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건넸어요. 미선이가 인사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가려고 했어요. 미선아. 제가 불렀습니다. 미선이가 멈칫하며 돌아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미선이한테 건넸어요. 축하해. 목소리를 밝게 했습니다. 언니가 체면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미선이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수진이 결혼식 때 미선이가 제게 했던 말. 미선이가 기뻐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환갑 잔치니까 나중에 세어볼 생각이었겠죠.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애야, 축의금 잘 챙겼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달 전에 싸운 일이 있어서 제가 적게 낼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를 밝게 했어요. 마음 듬뿍 담았어요. 시어머니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매제 환갑인데 너무 적게 내면 안 되지.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 듬뿍 담았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30년의 원한을 담았으니까요. 수진이 결혼식 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환갑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매제가 입장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였어요. 전복, 갈비찜, 회, 화려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5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걸 몰랐죠.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이가 언제 봉투를 열어볼까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힐끔힐끔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오후 4시쯤 됐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도 갈까? 네,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선이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돌아봤어요. 미선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직 남아있던 친척들이 쳐다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흔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축의금이야. 왜? 이게 5만 원을.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신랑 환갑에 고작 이만큼이요?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 저거? 미선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몰랐던 거죠. 여보, 남편이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에 내가 보인 성의만큼 넣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너희 집안 경조사 기준이 그거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기준 맞췄어. 미선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말을 더듬었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기브앤테이크라고. 제가 미선이 말을 잘랐어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법이야. 나도 이제 일방적인 퍼주기는 안 하겠어. 휙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미선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쭈뼛쭈뼛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5만 원만 넣었어?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당신이 허락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조용했어요. 남편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우리가 미선이한테 1,800만 원 줬을 땐 안 너무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딸 결혼식에 5만 원 줬을 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미선이가 먼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동생만 생각하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미선이한테 당한 것을 고스란히 돌려줬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환갑 잔치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새아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선이가 어제 계속 울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우리 딸 결혼식에 먼저 같은 금액을 냈어요. 그래도 그렇지. 너는 손윗사람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내가 미선이한테 얘기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 사촌 형제들한테도 소문이 퍼졌나 봐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님. 제 아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우리 딸 결혼식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왔어요. 형님이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시네. 화날 만하다고.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이 밝혀지면 다들 알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선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이랑 살면서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 걱정도 안 했고 미선이 눈치도 안 봤어요. 이렇게 편한 삶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미선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미선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제가 말했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미선이가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처럼 아꼈던 미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미선이가 먼저 말해야 했으니까요. 언니,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적금 통장까지 깨서요.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제 혼수를 해줬던 그 마음을요.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짓밟았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막내라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가 해주는 것도 언니가 해주는 것도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안 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많이 받기만 했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수진이 결혼식 날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거 봉투에 넣으면서도 양심에 찔렸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고 넘겼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환갑 잔치에서 언니가 5만 원 건넬 때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선이가 받아서 마셨어요. 한참을 울더니 진정했습니다. 엄마한테도 혼났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언니랑 오빠한테 너무 동생으로만 어리광 부렸다고요. 이제 철 좀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제가 철들게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 이제 제가 돌려드릴게요. 늦었지만요. 언니 오빠한테 진짜 잘할게요. 이제는 제가 챙기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55세가 된 미선이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 25이었던 미선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방에 놀러와서 언니, 나 언니 생긴 거 너무 좋아라고 했던 그 모습이요. 순진하게 웃던 미선이.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선이는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미선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과는 받아줄게. 미선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동안 너랑 시댁 눈치 보면서 산 것만으로 충분해.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언니. 당연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조사는 서로 적당히 하자. 너도 부담 안 되게, 나도 부담 안 되게.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돼. 미선이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명절도 각자 지내는 게 편할 것 같아.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않을까? 미선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미선이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한 번 더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세월이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싶었죠. 미선이가 변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거, 제 가치를 스스로 지키기로 한 거,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된장찌개였어요. 여보, 오늘 미선이 왔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하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사과는 받아줬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순 없다고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당신 말이 맞아. 여보, 나도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생만 챙기고 당신 상처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론 당신 먼저 생각할게. 남편이 약속했어요. 동생보다 아내가 먼저야. 그게 맞는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주는 만큼 받고 존중받는 만큼 존중하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무너졌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고작 그 정도 가치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덕분에 제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미선이한테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욕감을 미선이도 느꼈겠죠. 그래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요. 그 돈으로 저는 제 가치를 배웠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존감을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을 거예요. 주는 만큼 받고 존중받는 만큼 존중하는 관계. 그게 건강한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망친다는 것. 그리고 때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요. 사는 동안 제가 못했던 것들을 5만 원이 가르쳐 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딸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이제 행복했습니다. 때론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제게 5만 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아준 교훈이었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선이와의 관계도 정리됐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5만 원한테? 미선이한테? 아니면 그동안 참고 견뎌온 제 자신한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이 모든 것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